예, 이번 차시에서는 정규증명서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11번이죠. 직원들의 출장 시 KTX 열차 운임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실제 저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강의가 많이 있으면 KTX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KTX 타고 가면 뭐 특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실에 편도로 한 53,000원인가 한 4,000원 되더라고요. 근데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55,000원이라고 가정하죠. 진짜로요? 실제 금액이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왕복으로 끊으면 당연히 한 11만원 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KTX에 부가세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대중교통 운송수단에 부가세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대중교통 운송수단의 부가세를 좀 빼줘야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나마 10%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좀 비교적 고급이 있죠, 고급. 고급이 뭐냐면 택시예요. KTX고요. 고속버스입니다. 항공기죠. 그 외에 뭐 특종 선박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걸 할 일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택시, KTX, 고속버스, 항공기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왕복 11만원을 분석하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차 싸기, 사기 이렇게 쓰지 않나요? 기차 금액이 10만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세가 만원이 버젓이 이렇게 붙여 있는 거죠. 뭔 소린지 알죠? 자, 부산으로 KTX를 타고 출장 갔다 왔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당연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아야겠네 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신청하고 싶겠죠. 왜냐면 뭐를 긁었으니까요. 카드 긁었으니까. 카드 긁으면 영수증에 기차 싹 10만원에 부가세 만원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받고 싶다고요. 자, 이 KTX에 붙은 부가세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아시죠? 아니, 이 계산님, 이게 왜 없습니까? 아니, 여기에도 지금 부가세 붙어 있다고 신용카드에도 정확히 이게 만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 왜 못 받습니까? 왜 못 받는지 아시죠? 왜 제가 바로 앞 샤시에 지출 특례라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언제나 100%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지출 특례에 해당하면 그냥 간이형 수증이나 아니면 뭐 그냥 카드 같은 걸로 가름할 수 있는데, 이 지출 특례의 대표주자가 바로 이 여기 나오시는 항공기 승차권 승선권이 됩니다. 전형적인 항공기 승차권 승선권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은요, 원래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애들인데 우리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다만 뭐를 받아준 거죠? 신용카드를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찍혀있는 신용카드에 찍혀있는 만원의 부가세는 애당초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입니까? 안 되는 애입니까? 안 되는 애죠. 왜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찍혀있는 만원에 대해서 제발 세금계산서 매입세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강의를 하면요, 꼭 쉬는 시간에 한두 번이 찾아오죠. 유 회사님, 저 우리 회사는 창사 한 18년 이래 매년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갑자기 쉿 하고 조용히 자리에 돌아가시라고 농담처럼 얘기하곤 하는데요. 당연히 부가세 KTX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붙긴 붙어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11번. 직원들의 출장 시 KTX 열차 운임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내용을 보면 부가세법 12조에 따르면 여객 운송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버스 요금, 철도 이용료 등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자, 나오죠? 누가 부가세가 붙는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존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부가세가 가세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택시, KTX, 고속버스, 항공기는 부가세가 가세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 여기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여객 운송업 중 전세버스를 제외한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 운송업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여기 답이 나왔죠? 어차피 얘가 영수증밖에 안 된다고요. 따라서 택시, 고속철도, 고속버스, 항공기 등의 여객 운송업은 당해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KTX 열차 운임이나 항공권에 대하여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증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의 14번 문제죠. 자, 이것도 상당히 실무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14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장난치면 곤란합니다. 장난치시면 안 돼요. 제가 앞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간이 영수증을 얼마 넘어가시면 받아오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3만원. 내가 근데 5만원짜리 쭈꾸미를 먹고 그날 그만 카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현금만 얼른 드리고 그냥 영수증 한 장만 간이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가 있어요. 2% 가산세가 있어서 완전 범죄는 아닌 거예요. 1,000원의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러면 가산세까지 없애고 싶으면 영수증을 2장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3만원에 하나는 2만원에 이렇게 해서 2장을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는 아니고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영수증 분할행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수증 하나를 2개로 찢어가지고 주고 있는 영수증 분할행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3만원을 안 넘겨서 2% 가산세가 없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 현행 회계처리에서 이렇게 5만원짜리 먹으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분산하는 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인정이 안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한 9번째 줄 가시면 새로운 단락이 나옵니다. 정규 증명서류 불비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후 한 건의 거래 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조사 시 별개의 건으로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겠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한 건으로 간주되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만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왜 조사관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붙여버려가지고 이제 가산세까지도 물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세무조사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별개의 증명서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거래처에서 지출된 2장의 영수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지출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개의 부서가 동일한 식당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회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치면 딱 떼셔야죠. 난 모르겠네요. 그때 그날은 우리만 지금 3만원어치 먹은 줄 알았는데 옆 팀도 2만원을 먹었나 보죠?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의 부서, 예를 들어 2개의 부서가 동일한 식당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회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로 회식이나 야근식 때는 단골집이나 음식이 맛있는 식당을 주로 이용하게 되므로 세무조사관의 경우에 따라 그 상황을 수긍할 수도 있으나 격리 실무자가
변칙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당당하게 입증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만원 넘어가는 5만원을 두 장으로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읽어보니까 더 애매하죠? 된다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된다는 말 같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근데 이제 세무조사관의 재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무조사관도 그 물증만 있고 심증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7페이지에 1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사내 동호회죠? 제가 이거 많이 여쭤보는데 강의할 때, 그러니까 혹시 회사에 동호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자기 회사는 전 임직원 더해봐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작은데 무슨 동호회를 만드냐라고 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요. 뜻밖에요. 뭐 원하신다면 그 동호회를 10명이 근무하는 회사도 충분히 한 2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그런 규정에 우리 회사는 동호회가 조직되어서 5명 이상만 참석을 하면 거기에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겠다라고 정관이나 정관 위임받은 규정만 바꿔놓으시면 이렇게 충분히 그것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자, 27페이지 18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내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명서를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답을 보시면 사내 동호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동호회장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각 동호회로부터 경비 지출 증명을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애매한 판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의 활동비 수령증은 법인의 지출 사실과 관련된 증빙이 아니므로 정규 증명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실제 비용이 제출된 증명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제출 증명이 없다면 세무조사 시 동호회에 소속된 각 직원들의 근로소득 간주가 됩니다. 근로소득.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이처럼 좋은 목적으로 지급하는 동호회 활동비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나옵니다. 키워드. 사내 동호회 품위서와 동호회 활동 보조금 정산서 등을 갖추고 되도록 지출 증명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동호회 활동비의 경우 대부분 낚시나 등산 등의 비용이라면 적격증빙 수취의 의무규정 예외 항목인 읍면지역의 간이가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동호회 활동 보조금 정산서 등을 비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봅니다. 19번 문제죠. 28페이지 19번 문제. 화물 운반비나 퀵서비스 비용에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배출해야 합니까?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지금 19번 문제는 실제로 제가 상담을 받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예전에 한 번에 강의 끝나고 왔는데 저한테 상담받은 적이 있어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A 수강생이라고 칠게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회계사님, 우리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용달차를 매우 자주 부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이제 본인의 업종이 뭔지 얘기는 안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용달차 얼마 드냐고 하니까, 요새 혹시 용달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1톤짜리 용달차? 그 기사님이 짐도 좀 부려주고 내려주고 하면 본인의 인건비를 청구해서 비싸지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차만 쓰면 한 7만원? 이것도 이제 서울에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 7만원 정도면 이게 이제 충분히 용달차 비용이 나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뭐 7만원 정도면 그냥 간이영수증 받으세요. 그래도 뭐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업종의 특성상 근데 이 용달차랑 좀 자주 부릅니다. 자주 부른대요. 그래서 아니, 부르면 얼마나 자주 불러요? 7만원씩 한 달에 몇 번 부르는데요. 그랬더니 한 달에 거의 20회를 부른다는데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0일을 부른대요.
거의 월화수목금을 매일매일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금액이 커지면 7만원씩 20일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140만원이죠? 이게 1년 12달을 해버리면 이게 1680만원까지 올라가요. 상당히 올라가요. 이 1680만원이 과연 한결같이 간이영수증으로만 증빙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세무조사관이 와서 좀 의심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하거든요. 니네는 간이영수증만 있냐?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좀 위험하시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용달차 업종을 바꿔보라. 그러니까 또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바꿀 수가 없대요. 용달차를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왜 못 바꾸냐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40년 동안 성장해왔고 그 옆에 있는 용달차에서도 40년 동안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그 용달차 업체의 사장님을 상당히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방법,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돈을 냈고 그 사람한테는 간이용 수증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 금액이 3만원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오니까 뭐를 받아와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게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안 된다면 별 수 없이 업체를 바꿔왔는데 이 회사는 업체도 못 바꾼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라도 해놓으시면 이제 그분이 누군지도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라는 것만 딱 첨부해버리면 어느 정도까지 송금 인정이 되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28페이지 19번 문제. 화물 운반비나 퀵서비스 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나요? 말씀드렸죠. 답을 보시면 일반 사업자인 택배회사는 증빙서류에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해당하면 뭐라도 다른 걸 받아오면 되는데 해당하지 않으므로 택배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규 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아예 없다니까요? 안 준대요, 이거를. 자, 그러나 관이가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 또는 택배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거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자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 증명서류를 보관, 수취보관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뭐를 하라고요? 세 번째 줄에, 끝에 세 번째 줄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금 명세서가 보통 3월 31일까지인데요. 이 송금 명세서도 반드시 A4 양식에 딱 첨부해가지고 잘만 되면 충분히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1페이지의 24번 문제. 이거 꽤 많이 질문이 들어오죠. 증빙불비 가산세는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인지요? 라는 게 꼭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이 7만원 이거 나중에 가산세 붙거든요. 7만원이면 1,400원. 아직은 1,400원이 이제 커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게 여러 개가 보이면 이 가산세가 상당히 세질 겁니다. 이 증빙불비 가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뭉개보고 있다가 세무조사 걸리면 하는 건가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끝에서 한 10번째 줄 가보시면 자진 신고 납부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결산 세무조정 시 적격증빙 미수치불에 대해서 스스로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인데 이를 세무조정 시 누락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세무조사에 적발되더라도 이중으로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래 증빙불가산세는 내년 3월 31일 날로 법인세를 신고할 때 그때 원래 내줘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3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 그 증빙불가산세를 언젠가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회사가 세무조사에 걸려버린다면 이제 그때쯤 갖다 내더라도 추가로 그 1년이나 2년, 3년 동안에는 뭐는 없다? 별도의 가산금은 없는 거니까 뭐 한마디로 증빙불가산세는
자진신고미 납부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뭐 나중에 언젠가 그 이제 결산할 때겠죠. 일반적으로 그 결산할 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세무조사에 걸리면 그때 한 번에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산금까지 붙는 거 아니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죠. 32페이지 25번 문제. 도장에 찍혀있지 않은 영수증도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가 도장에 전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니까 도장에 찍혀있지 않은 영수증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도장은 전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뒤에 조금 내용이 더 있으니까 지금 정규증명서류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는 여기까지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